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1일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한 가운데 하락 출발했던 주요 주가지수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엔화 가치 강세가 이어지고 BOJ가 금리를 올릴 경우 그동안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멕시코 페소 등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해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지난 2분기 실적이 악화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 그 여파가 배터리 업계를 넘어 양극재, 전구체 등 소재 업계까지 미친 탓입니다. 리튬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도 컸습니다. 에코프로는 전방산업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재 생산 능력 하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1일 삼성 SDI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실적 발표 후 증권사들은 삼성 SDI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일 하나투자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하반기에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부문에 약진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업사이클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들이 내년에 쓸 D램과 낸드 물량까지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시장 전반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매출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빅테크들의 실적 우려가 확산되면서 기술주들의 투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혼조세로도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1%대 상승, 코스닥은 0.08% 빠졌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해준 가운데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단타로 크게 수익 봐야겠죠? 오늘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또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가 그래도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했는데 코스피가 상승한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센티는 좋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후에 삼성전자 9만 원 돌파하고 SK하이닉스 다시 20만 원짜리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3.58%라는 오늘 급등을 하게 된 배경에는 HBM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8월에서 9월쯤에 5세대 HBM 엔비디아 승인 날 것이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지 않았냐. 또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2분기 TSMC 실적 매출을 상회했다.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분기 반도체로 6조 원 이상 벌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센티와 펀더멘털이 좋은 모습을 지금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의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특징주는 없습니다. 삼성물산 조금 오른 거 이외에는 지주사 파란불도 좀 들어오고 현대차 빠졌는데 기아차 오르고 오늘은 반도체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코스닥인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주도 아까 실시간 정보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빠지고 있고요. HLB 기술적 반등 나왔고 엔캠 2차 전지인데 기술적 반등 나왔고요. 그 이외에 클래시스, 펄어비스, 미용 의료기기, 게임주, 실리콘2 유통, 화장품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리가켄 바이오, 에코프로자, 알테오젠도 바이오, ADC 관련 섹터가 좀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상승을 이끌어오던 주도 섹터들이 눌리면서 파란불 마감했다.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 라인이 저점 라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추세 살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시는요.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추세를 한 번이라도 이탈한다면 물론 다시 뭐 매크로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뭐 V자로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 증시가 이렇게 길을 못 찾고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 왔는데 그 중요한 변곡점이 어디냐? 코스피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 2700선입니다. 이게 121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121선이 2700선 걸쳐 있는데 이 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선이 27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에 닿자마자 이 거래일 반등 나오고 다시 눌렸는데 또 반등 나오고 자, 이제 코스피는 11선 한번 터치해 놨기 때문에 21선만 돌파해 준다면 돌파하려면 반도체에서 좀 힘을 더 써야겠죠. 삼성, SK하이닉스가. 요 뚫고 2,900, 3,000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볼 때 2,700이라는 중요한 선이 이탈할 것인가 요거 중점을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선이 21선이 하나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면 2,800 위에 있습니다.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할 것인가. 강하게 돌파하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받쳐줘야 되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을 이끌었던 주요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이 안에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HLB 그룹주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리가캠, 알테오젠, ADC 섹터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다 바이오라는 한 길을 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이 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여줘야 코스닥이 반등할 터인데 지금 안 그래도 2차 전지가 안 좋은데 바이오까지 빠지니까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추세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코스닥은 바이오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라인이 중요한 자리죠. 제가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이 중요한 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700이 중요한 선이다. 2,700이 중요한 선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중요한 선이 어디냐? 코스닥 중요한 선은 이 라인이었어요. 이 라인. 850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미 이탈했네요. 추세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800선 오늘 간신히 사수하긴 했습니다만 앞에 7, 그러니까 추세 이탈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겠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금리입니다. 금리. 참 우리 실생활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금리. 부동산 같은 것도 금리 다 연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지금 5.5지 않습니까? 정말 높은 금리로 가고 있는데, 유지되고 있는데 나스닥이 그동안 최근에는 빠지고 있습니다만 많이 상승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품인가요? 저는 거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적들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증시를 예전에 차트를 볼 때 1980년대부터 페드의 금리 추이와 우리나라 증시 추이, 실적들 한국거래소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딱 대조해놓고 데이터를 다 쌓아왔습니다. 결론은 뭐냐? 금리보단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3년, 2004년 때 금리 높았지만 실적 상장사 이익이 좋아서 증시 상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높은데 실적이 받쳐주니까. 실적이 받쳐준다는 거는 어떤 기업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등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기술주들이 실적이 탄탄하니까 금리가 높은데 뭐 실적 잘 나오니까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얘기가 달라졌다. 뭐 FOMC 뭐 사실 결과는 다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적인데 자 여기 뉴스 보시면 기술주 투매가 나왔다. 나스닥이 1%대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7%나 무려 하락했어요.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왜죠? 지난번에 나스닥이 3.64% 정도 하락했는데 테슬라발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 실적이 안 나오겠다. 다른 기술주로 퍼지고 있다 이거죠. 이걸 잠재우려면 기술주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야 됩니다. 뉴욕 증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증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다음 1교시 때 1타 종목, 3종목 나옵니다. 괜찮은 종목들 들고 왔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한번 짚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2700선 이탈할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상승 주도 섹터가 계속해서 눌리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단타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우리 영석쌤과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단타로 크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종목 리뷰부터 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신 종목 정말 최근 종목입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번 더 시세 나와주면서 무려 4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제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진원생명과학으로 시가에 접근하셔서 23% 가까운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손해보험 역시 오늘만 5.7%가량의 수익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자, 어제 방송만 잘 보셨어도 오늘 거의 30% 가까운 수익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공략 타점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SG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거래일 만에 4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타점 잡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SG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 상한가 가고 제가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미 포지션 종료입니다. 제가 목표가 실현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 종목을 제가 어떤 관점에서 들어갔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재료를 먼저 재료의 크기, 연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재건 테마가 갑자기 미국 대선 테마로 편입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 해리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재건이 갑자기 이 대선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종전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도 나오면서 재건 관련주가 갑자기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대장주를 어떻게 파악해서 대장주를 어떻게 찾아서 그 종목만 매매할 것인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고 과정이 필요한데 자, 가령 이런 겁니다. 현대 에버다임, 데모, 삼부토건, SY 스틸텍 주가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재건 관련주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빠지고 있고요. 데모 빠지고 있고요. 오늘 11% 빠졌습니다. SY 빠지고 있고요. SY 스틸텍 6% 빠졌네요. 근데 우리 종목은 올랐어요. 그럼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 자, 일단 매물대를 소화해놨고 이렇게 U자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 없는 차트입니다.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 혼자서. 세력이 만든 겁니다. 뭐 세력의 사전적 정의. 돈 많은 집단이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될 수 있고. 물량을 제가 어떻게 모으는지 어제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주가를 거래대금 실린 채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넘길 타이밍을 한번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4,000원을 미리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LCD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목표가 잡고 수익 실현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4,000원 매도를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그냥 시가에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도 수익이죠. 우리 매수가가 2,795원이거든요. 지금 종가상으로 3,520원이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 잘 하기 위해선 무조건 대장주를 공략하셔야 되고요. 차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점 잘 잡아야 됩니다. 종목 선정 잘하기 위해서는 차트 봐야 되고 타점 잘 잡기 위해선 기법 적용 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이거는 하루 만에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기억하건대 어제 그 15%, 20%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루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왜 하루만 보자라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이렇게 봤을 때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매물대라는 거 여러분들과 어려운 개념들이 아닙니다. 제가 시청자님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주가가 3,155원입니다. 종가가 3,155원이고 우리 매수가가 2,745원인데요. 이게 지금 종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작위로 그냥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여기 2023년 상반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이런 매물대가 있어요. 맞죠? 6,000원에서 8,000원. 2023년 상반기 때 실제로 여기가 이제 바닥 구간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전문가의 추천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주변 지인들로부터 아니면 본인이 판단하에 매수했을 수 있겠죠. 이해관계가 뭐 다 다른 건데 여기 매수했다.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3,155원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인가요?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가 무엇이죠, 그러면? 아까 SG 같은 차트요. 자,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다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 3,520원입니다, 시청자님들. 3,520원이에요. 요 SG가. 근데 여기 매물대 보면 2,000원 매물대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2,000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 소화하고 올렸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좋은 겁니까? 아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고가권에서 이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을 제외하고 나올 물량이 없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찍어 누르는 물량이 여기 밑에서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량 말고 물려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진원생명과학으로 넘어가서요. 이거는 얘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주가가 이제 조금이라도 지금은 얼마 안 올랐으니까 바닥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건데 주가가 조금 한 8,000원 라인까지 오잖아요. 여기 쌓여 있는 1, 2년치 매물대가 확 올 거예요. 드디어 내 본전이다 하면서 버틸 수가 없다고요. 그럼 세력들이 이 거센 개인 투자자의 저항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리려면 개인 투자자가 따라 붙을 만한 명분, 뉴스 재료죠. 뉴스거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우리가 목표가 실현한 종목입니다. 혹시나 고가 기준으로 하루 만에 22.7%가 나왔어요. 어제 방송에서 나온 종목 제가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게 요 진원생명과학인데 만약에 오늘 매도를 못했다. 그래도 지금 3,155원이니까 2,745원. 계산해 보시면 수익 구간입니다. 내일 시가에 정리해 주세요. 요거는 짧게 가셔야 돼요. 무조건. 길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손해보험 볼게요. 하나손해보험은 조금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패턴이 자, 일단 지금 박스권 자, 볼게요. 요런 구간들, 요게 윗꼬리 구간인데 요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전고 라인이 지금 얼마입니까? 중요한 자리가. 일단 중요한 자리 첫 번째 구간 통과해놨고 여기 윗꼬리가 6,170원이에요. 이해하셨죠? 6,170원인데 지금 여기 5,650원. 거의 근접해 왔어요.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요 중요한 구간을 돌파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구간까지 돌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 돌파했는데 두 번 돌파 못하겠습니까, 차트가. 요 박스권 요거 매물대 다 소화해 놨으니까 요거 다 소화해 놨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수익이지 않습니까? 다 소화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 소화를 못한 부분이 저기 윗꼬리 부분이다 이거죠. 이 부분, 이 라인. 여기 근데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물렸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물량을 모으고 한번 장대 양보로 올려놨으니까 최대한 한 2, 3거래 빠른 시일 내에 6,170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가져와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단타 리뷰 짚어봤습니다. 현재 SG 43% 수익권인데 포지션 종료하시면 되겠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목표가 바로 1거래일 만에 실현을 했습니다. 아직 들고 계신 분 있다면 내일장 시가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손해보험 박스권 매물대를 소화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관점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영석쌤과 같이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에 노려볼 만한 내일장 1타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DI 보도록 하겠습니다. DI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에서도 시세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DI 전략 세워주시죠. 네, DI 한번 보겠습니다. DI는 지금 흐름이 참 괜찮습니다. 시간 외 흐름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서.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 매수가 걸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일단 허매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 분석하고 시간 외에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참 괜찮은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 시간 때문에 원래 이런 게 딱 종가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보통 다음날 시가에 추천드리고 나죠. 그럼 이게 참 지금 들어가면 왜 좋은 자리냐. 자, 우리가 얼마 전에 3파 이후 눌림 기법이라는 제가 요 강의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죠? 많이 올랐던 종목이 꺾이면, 근데 그 꺾이는데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수 자리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 2, 3파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DI가. 3파가 나오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한 3파동 나오면 주가가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달리기도 우리가 빠른 속도로 계속 달릴 수 없고 휴식을 취하고 달릴 수 있듯이 3파 이후에는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거래 대금인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하락했으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자리가 뭐라고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121선 라인입니다. 근데 여기 121선 지지하는 장대 양봉 기준봉, 이거 기준봉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조건 종가 매수 자리입니다. 엄청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뭐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간 외에서 오르든 내리든 장 중에 움직여서 우리가 수익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시간 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외 흐름 보면 4.7 아직 체결이 안 됐네요. 종시호가 호가가 산에 지금 매수 매도 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일단은 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거래 대금이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600억 가까이 들어왔다. 그리고 재료가 좋기 때문에 다시 이 60과 21선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만 좀 보고 제가 전략 말씀드릴게요. 수급 보면은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잡고 있는데 수급에서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수급은 그냥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담고 있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전략을 어떻게 세워드릴 거냐면 분할 매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가에 여러분들 한 5% 정도 담아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내일 시가에 5% 소액으로 좀 담아주시고요.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17,500원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선 지지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두 번 매수 타점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에서 20%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I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장 시가부터 2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5에서 20% 잡아주셨습니다. DI에 대한 종목 전략 같이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석쌤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STX 그린로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18% 크게 올라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가격대 14,000원인데요. 내일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STX 그린로지스 전략 세워주시죠. 네, STX 그린로지스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시간 외 흐름 한번 볼까요? 지금 분봉상으로 자, 이거 일봉 분봉 시간 외에 있는데 분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봉상으로 지금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료적으로 또 좋은 재료가 갑자기 나와서 시간 외에서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내일 시가에서 좀 저렴하게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패턴이냐? 요거는 1파 이후 눌렸다가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한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5일선, 11선, 뭐 21선, 61선, 121선 이런 수렴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요거 어렵다 하시면은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채 나온다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이론 골자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에 매집봉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별표입니다. 중요한 자리.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 준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돌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가 차트와 재료를 통해 판단한다 이거예요. 재료 좋고 차트 지금 좋으니까 우리가 들고 가도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분할 매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일 시가에 5%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한 15%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역시 내일장 시가에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15% 매입가 대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원익 IPS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7.53% 상승하면서 흐름 좋습니다. 수급 상황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내일 어떻게 노려보면 좋을지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원익 IP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자체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일단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한 달 기준으로 300억 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력 따라잡기 구간은 안 보이고요. 네, 딱히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300억 이상 돈을 쓰고 있다. 그러면 수급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하죠. 내가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연기금이 많이 담아주고 있으니까 투신이랑 내가 탈출할 수 있다든지 수익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투트랙으로 전략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차트 통해서 제가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수평선은 그냥 이렇게 박스 구간입니다. 여기가 박스 구간인데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의 중단 라인까지 왔어요. 보통 이제 박스권 기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지 라인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항 라인 돌파할 때 매수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중단일 때는 뭐 어떤 기법을 써서 이렇게 타점을 잡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이 중단 부근까지 주가를 위치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 고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평선 수렴 구간 여기를 돌파했다 이거죠. 화면 보시면 이평선 수렴 구간 20선, 60선 뭐 이런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밀집되어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양. 뭐 아까랑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2분할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고요. 5% 들어가시고 이게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거든요. 가격적으로 34,000원입니다. 오르면 땡큐죠. 오르면 매도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리면 34,000원 지지라인 이탈한 흔적 안 보이니까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비중 확대시키고 고가에서 팔면 됩니다. 이렇게 2분할 매수를 매수 타점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는 박스권의 상단 라인이 4만 원, 2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4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내일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장 시가부터 2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 4만 원, 2차 목표가 4만 5천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영석쌤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1타 종목으로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추세 매매라는 강의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증시 설명할 때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지, 그리고 추세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지향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추세대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이 지지선, 저항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지지선이라는 것은 저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두세 개를 이으면 이게 지지 라인입니다. 지지한다. 말 그대로 주가가 이 선 아래로는 빠지지 않는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항선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건 고점이죠.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10,000원, 12,000원, 14,000원. 점점 고점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 라인 뚫리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주가가 맞으면 빠지고, 주가가 맞으면 빠지고, 주가 맞으면 빠지고, 이 안에 그림을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상승 추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대. 상승하고 있잖아요, 주가. 요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어떤 기법을 쓸 것인지 나와 있는데, 자, 요건 제가 그림으로 쉽게 한번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달리해서, 자, 첫 번째 우리 파란색 선을 지지선으로 잡을 겁니다. 저점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선, 여기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이 안에서 파동을 그린다. 여기 파동.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상승 추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항선은 뭡니까? 저항선은 위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지선은 이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하시면 됩니다. 뭐 추세선, 지지선이 뭐 어떻고 저항선이 어떻고 이거를 사전적 정의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시면 주식이 재미가 없어지고요. 실전에도 쓸 수가 없고요. 이론만을 위한 이론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게 실제 내일부터 당장 매매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미지, 이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진 하나 찍으셔도 좋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요거대로 우리 요 툴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 것인가? 자, 예전에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도 공식만 외우면 한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90점, 100점 받기 위해서는 그 공식이 어떻게 파생되는지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그냥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이다. 그냥 차트 보고 5천억 이상이네 하면 되는데 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제가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추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1,000억 이상 되는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의미하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가지 않고요. 마치 그 해외 선물 차트처럼 막 이렇게 갑니다. 정말입니다. 화성밸브 이런 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화성밸브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성질을 이용하려면 시가총액이 탄탄한 종목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제일 좋은 건 대형주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종목.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추세 매매하기에 참 좋은 종목이죠. 자, 그다음
거래 대금이 얼마 나와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500억입니다. 500억. 사실 이게 그때마다 좀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일률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수치하는 게 좋으니까 500억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한 100억, 200억 터지는 종목들은 우리가 추세가 아무리 이쁘더라도 보내주는 거죠. 매매한 종목이 많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추세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저항 라인을 매도한다. 자, 이거는 선을 다시 그려볼까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선. 자, 이게 지지 라인이죠. 파란색 지지 라인 이렇게 우리가 긋고요. 저항 라인은 이 선이었죠. 이렇게 긋고요.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상승 추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고요? 추세 지지 라인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서 매수, 매수, 매수. 어디서 매도해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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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하는 겁니다. 대형주를 그냥 내가 들고 막 이제 막 6개월, 1년 가는 그런 매매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게 뭐 내가 나쁘다고 그 기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조금 하기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나스닥이면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 사놓고 기다리면 되죠. 그냥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그런 게 이게 좀 미국이랑 비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사고 팔고 샀는데 떨어진다 손절, 샀는데 판다 20% 수익, 20% 수익 보고 팔 때 3% 손절하면 우리가 손절 몇 번 나간다 하더라도 손익비 측면에서 계좌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추세 저항 돌파 매수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사례를 제가 실제 한번 그냥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트 들어가세요. 신고가로 가요. 신고가로 가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벌써 나왔습니다. GS건설 흐름이 좋죠. 거래 대금이 지금 500억 이상 들어오고 있고 흐름이 좋습니다. 얘 추세가 어떻게 잡힙니까? 어떻게 그리죠 이거를? 지지 라인만 먼저 잡으시라고. 저점이 여기잖아요. 저점이 여기고 이렇게 11선 따라 여기 추세가 그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거 한 19,100원, 200원, 19,300원 라인 되겠네요. 이 라인 빠질 때 매수하자 이거예요. 저항 라인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이 라인 되겠죠. 이 라인. 21,000원 라인 되려나요? 정확히 제가 수치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런 라인에서 매도하는 거죠. 이렇게 내리고 올라갈 때. 쉽죠? 만약 여기 샀는데 빠지면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까지도 괜찮아요. 손절. 여기 이 폭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볼까요, 한번? 한 15% 라인이 돼요. 수익 볼 때는 15%, 잃을 때는 3%. 손익비 괜찮잖아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너무 좋은 종목이 나왔어요. 이런 거 시가총액 14조 원이고 봤을 때 야 너무 높죠. 아니 한번 제가 그때 진심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트를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야 이런 꼭대기 있는 종목 어떻게 매수하냐. 그럼 그 추세 매매 기법 적용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매매해요? 이거 11선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추세지 않습니까? 저항 라인은 이렇게. 여기서 사면 되죠.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한 19만 원 이쯤에서 사도 괜찮겠네요. 보면은 지금 11선 이탈한 적이 없잖아요. 지지해주고 여기 19만 원 오면 땡큐 이렇게 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되죠. 다시 올라갈 때 21만 원 매도하고 사고 팔고 계속 올라간다 이거예요. 아니 14조짜리가 증시가 지금 막 박스피 갇혀 있고 하락하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이제 손절 라인만 대신 손절을 잘 해주셔야죠. 손절을 못하면 이 기법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한국조선해양, GS건설 실제 제가 이 종목을 뽑아가지고 추세 매매 기법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이게 실전에 막상 적용해 보면 손절이라든지 매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여러분들 계속 반복 학습하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 내용 이해 안 간다 하시면 저희가 아침 6시에도 재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재방송 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타 성공을 위한 추세 매매 기법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영석쌤과 이러한 기법 강의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영석쌤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바로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 상담으로 갈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현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17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만 5,7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수익 구간입니다. 언제 청산하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17만 2천 원이시고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사실 제가 이런 차트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파동을 그리면서 쫙 잘 왔습니다. 근데 요 중요한 선 121선을 지지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파이유 눌린 기법, 꼭 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건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여진다 이거예요.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오늘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 종료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요.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면 제가 왜 매도하라는 사인을 드리겠습니까? 들고 계시면 되죠. 중요한 라인은 돌파해 놨으니까. 그리고 지금 역배열인데 장기 평선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다 이거죠. 다시 올라간다. 10, 20, 60, 120 이제 넘어야 될 산이 4개가 생긴 겁니다. 힘들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따라서 이 종목은 내일 시가에 포지션 종료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장 시가에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서남입니다. 4,941원에 잡아주셨고요.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55원의 가격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남 전략 세워주시죠. 네, 서남은 사실 포지션 종료하시는 게 맞죠. 지금 4,941원이시고 비중이 20%시면 추정컨대 샀다가 계속 그냥 이 물타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받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패턴. 이 보시면 제가 저번에 세력 강의해 드렸죠. 물량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세력 강의를 좀 오늘 한 3분, 4분, 5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400억, 500억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A라는 과자가 있는데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예시를. A라는 과자가 있는데 이게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그럼 우리가 A라는 과자를 창고에다가 막 쌓아놓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나중에 뭐 SNS 같은 거에 막 홍보도 하고 막 그러면 MZ세대 모여들고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스텝이 뭡니까? 모으는 거죠. 창고.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1,000원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매입합니까? 시장가로?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박수 구간에서 횡보할 때 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러 가격을 띄운 다음에 그 가격에 산 사람들 물량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이게 매집봉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과다를 다 모았다. 방법이 뭐예요 이제? SNS 같은 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과자 정말 맛있다라고 홍보한 다음에 사람들이 사고 싶게끔 유도하면 되죠. 그럼 난 싸게 샀으니까 그 마음이 든 투자자에게 혹은 일반 개인에게 내가 물량을 넘기면 되잖아요. 5천 원에 팔아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적도 많고요.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죠. 좀 초콜릿 관련해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올린다 이거예요. 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누구한테 비싸게 팝니까? 개인 투자자에게. 그럼 그때 나오는 캔들이 무엇이죠? 이 캔들이다 이거예요. 여기. 윗꼬리 달린 캔들이에요. 윗꼬리 달린 캔들.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잠시만요. 거래 대금이 7천억이 나왔어요. 7천억이. 그러니까 물량을 제가 아까 4,500억 말씀드렸는데 엄청 많이 매집했다 이거예요. 엄청 많이. 정말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이 매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을 7천억치 뭐 산 사람도 있겠지만 다 던지고 나간 거예요. 그럼 이게 유성형 캔들이라니까요. 이 분봉상으로 뭐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축 뺀 거예요. 누가 샀을까요? 누가 여기 꼭대기에서 팔았을까요? 누가 물려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2월 21일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볼까요? 회복을 못해요. 당연하죠. 주가라는 거는 시스템 자체가 세력들이 올리는 건데 나갔으니까 누가 올릴 거예요? 이거 다 개인 투자자 물량이에요. 이건.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이 좀 쓰릴 수 있습니다만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마주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 손절 라인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3%, 5%. 그냥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계속 물려 있으면 나중에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을 지금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요거는 좀 늦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주도 섹터, 주도주 갈아타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암 종목 전략 세워봤습니다. 빨리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포지션 교체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잡아보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하단 참고하셔서 영석쌤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난 단타로 7월 26일에 공략한 SG 42.3%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오늘 공략해 단 1거래일 만에 진원생명과학은 22.7%, 하나손해보험 5.7%의 수익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일타기법으로 추세 매매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DI와 STX 그린로지스, 원익 IPS, 내일장 8월 1일 목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